네, 2시 50분 향해 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여전히 1%대 상승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 궁금한 것들이 정말 많은데 이분들과 함께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의 실시간 특징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이상엽 이사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 가지 상황실 특징주 준비해봤고요. 첫 번째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정말 모처럼 어닝 서프라이즈에 오는 크래프톤입니다. 실적에 대해서 보니까 일단 한 해 동안은 뭐 예상치에 부합했고 4분기만 떼어놓고 봤을 때는 어닝 서프라이즈다라고 하는데 이 4분기 동안에 뭐가 있었나? 라고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신작이 있었지. 근데 그 신작 실망스럽지 않았나?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할 수 있었는지 좀 궁금하더라고요. 네, 해보셨습니까? 안 해봤어요. 네, 해보고 제 게임은 테트리스에 멈춰졌다고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네, 테트릭스.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크래프톤 실적 발표했는데 자세히 보게 되면 뭐 영업이익은 179% 늘었다라고 보는데 순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또 어떤 기대감이 높은 실적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조금 부진하면 통틀어서 그냥 연간 영업이익, 연간 순이익만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칼리스토 프로토콜에 대해서 초기 반응에 대한 얘기들이 많은데 초기에 회사가 대처를 좀 잘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특히 콘솔 쪽은 괜찮은데 PC 쪽이 좀 문제였다라는 쪽에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솔직히 게이머들의 반응은 괜찮습니다. 게임 언제 다음 판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람의 또 그 욕구를 또 많이 또 승부욕을 자극하는 게임이다라고 얘기는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보통 초기에 나올 때 이 정도면은 한 500만 정도 팔리지 않을까 낮췄습니다. 한 400만 정도 팔리지 않을까 실제는 200만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네. 생각했던 것보다 추정치가 계속 낮춰지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쉬운 현실이고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상관없습니다. 이거 깔아놓고 다음 게임 또 잘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숙제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칼리스토 프로토콜의 경우에는 일단 초기 효과가 있긴 했지만 무언가 이 회사의 주가를 뒤바꿀 만한 그런 기대치에는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크래프톤의 주가가 사실 이 신작 발표 전에 반등을 했고 오히려 발표하고 나서 다시 떨어졌었죠. 그럼 오늘 이 주가 상승은 실적보다는 주주 친화 정책 때문이다라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게 더 매력적이었을까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에 이제 특히 올해 들어서 이제 여러 섹터에서 여러 기업들이 이렇게 주주 환원 정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뭐 해외에서도 뭐 메타가 뭐 시총의 10%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뭐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그런 소식이 나오면 주가가 반응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고 이제 플러스 알파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요거 이제 칼리스토 프로토콜 뭐 최신 지표가 하나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출시 당시에는 동접자 수가 최대 한 17,000여 명이었는데 어제 기준으로는 최대 동접자가 500명이 안 되네요. 네. 그래서 498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원래 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아쉽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주환원 정책 말씀드리면은 이게 기업이 이제 현금성 자산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작년 3분기 기준으로 해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1조 2,722억 원, 1조가 넘을 정도로 현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하게 됐는데 올해부터 3년간 자사주 취득을 이제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제 소각 계획을 보면은 올해 취득분에 대해서는 전량 소각하고 그래서 내년과 2025년 2년 동안에 이제 취득하는 수량 중에서는 최소 60% 이상을 이제 소각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취득해서 전량 소각하는 거는 약 한 2,800억 규모의 자사주 이제 소각이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주주환원 정책이 긍정적인 거고 혹시나 이제 다른 게임주들, 게임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 이제 할 텐데 이렇게 현금성 자산이 있는 기업들이 혹시나 이런 트렌드에 발맞춰서 실적 발표일에 뭐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지도 좀 트렌드에 그런 기업이 또 나오는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김민수 대표님, 이런 주주 친화 정책이 호재긴 해요. 그런데 크래프톤은 아직 갈 길이 멀었잖아요. 주가적인 측면에서. 네. 이 주가를 다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이슈보다는 뭔가 대작 혹은 실적, 신작, 또 다른 플러스 알파의 모멘텀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하시네요. 게임도 안 하시면서. 네. 네. 그래서 솔직히 아까 이사님 말씀하신 거 잠깐 보강하게 되면 네. 이게 스팀 계정이라고 해서 들어가는 동접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가 그렇게 떨어질 정도다. 그러면 좀 그렇죠. 그럼 근데 많이 부진했다라고 평가가 되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게다가 이제 아마 저희가 이제 주가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즉 실적이나 아니면 좀 부진 요인이 있다. 우리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겠다라고 하는 주주환원 정책이 계속 나올 때마다 주가는 반응하는데 중요한 건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는 있겠죠. 그렇죠. 지금 2,800억 정도라고 예상을 하게 되면 시총이 8조 8천억입니다. 그러면 5%가 안 되죠. 네, 그렇게 되면 약간 기대는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 처음에 이 정도니까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좀 꾸준한 모습들 보여줘야 될 것 같고요. 신작입니다. 결국엔 신작인데 보니까 문브레이커라는 게임이 나오는데 이게 카드 매칭 게임 뭐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인기 있는지는 아직 모르겠고요. 요건 좀 기대가 됩니다. 선 더 티어 1. 네, 그냥 총싸움입니다. 네. 그런 것도 기대되죠. 네, 워낙 그 배틀그라운드가 그쪽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뭐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죄송해요. 예. 뭐 기대하시고요. 네. 예. 이런 것들이 좀 그냥 기대는 되는데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게임주를 바라볼 때 어떤 특별한 주주 가치 관련된 쪽이 없다고 하게 되면 아직 밸류 부담은 많이 벗어났지만 그래서 지금 과거에 보여줬던 밸류는 많이 낮아진 올해 실적 대비해서는 15배 정도까지 선행 PR 보여주게 되면 많이 낮아졌지만 결국에는 실적 변화 흐름들이 나와야 된다는 쪽에서 그냥 반등 시에 정리하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일단 크래프톤의 오늘 주가 상승의 경우에는 뭐 실적도 보탬이 됐겠지만 주주 친화 정책이 한 몫을 했다. 다시 말해서 주가가 꾸준한 우상향을 하기엔 동력이 지금 당장은 부족할 수 있으니 반등 시 매도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아직은 좀 갈 길이 멀어 보이는 크래프톤이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보릿고개 드디어 넘어서나요? LG전자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 봤던 크래프톤과는 좀 달라요. LG전자는 확실히 방향을 우상향으로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장에도 5% 넘게 올라주고 있고 작년 한 10월, 11월에 7만 7천 원까지 내려갔던 LG전자도 다시 10만 원 선으로 올라왔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이 LG전자의 주가를 좀 끌어올릴 만한 그런 호재? 뭐 기대거리? 그런 것들이 있었나요? 사실 실적이 발표가 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됐다라는 게 좀 아이러니하기도 하고요. 네, 이제 주가가 이제 오를 때의 그 스타트를 좀 기관들이 좀 바닥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좀 끌고 오는 모습인 것 같은데요. LG전자가 오늘 상승하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에서도 좀 크게 상승하는 종목이 여럿 있는데 이틀 전에 코스피가 1.7% 하락했을 때 시가총액 1위 삼성전자서부터 시가총액 20위 내에 유일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LG전자였었거든요. 이틀 전에요. 그래서 그래서 좀 더 이제 강한 모습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는데 단연 중요한 거는 전장인 것 같습니다. LG 그룹, 그러니까 LG전자 얘기하고 있지만 LG 그룹 내에서 성장축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배터리, 다른 하나가 이제 전장인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LG전자의 조주환 사장도 이제 전장 사업이 이제 10년 만에 흑자 전환됐고 이제 사실상 고속도로에 올라왔으니까 엑셀 밟은 일만 남았다라고 굉장히 자신감 있는 이제 인터뷰도 했는데 올해는 이제 생산 능력도 확대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대감이 큰 상황이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정말 정부뿐만이 아니고 여러 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또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최근에 차량 반도체 기술 확보 차원에서 타당성 이제 실시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2025년에 차량용 메모리 1등 이렇게 선언하기도 했고 또 SK 하이닉스가 지금의 어려운 거를 좀 이겨내겠다고 한 부분도 자동차거든요. 그래서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좀 경쟁력이 있다는 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점수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지만 앞으로를 봤을 때 뭐 OLED 쪽도 유럽 시장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고 또 기대했던 전장 쪽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대신증권에서는요 이제 IT 기기가 올 한 해 전망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인데 그 안에서 LG전자만 긍정적이라고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일리 있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보기엔 기승전 전장입니다. 지난번에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해소됐다. 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봐야 될 회사가 LG전자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게 지금 변화가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가전 쪽은 일단 잊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가전 쪽은요. 가전 중에서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한참 이제 스타일러스를 먼저 개발해서 또 히트를 치는 회사인데 요즘 또 히트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뭐죠? 가정용 식물 재배기. 예, 이걸 이름이 있는데 까먹었습니다. 가서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뭐 오가닉으로 집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하나 어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잘 만들어내요. 하지만 저희가 보통 가전 쪽에 뭐 가전은 LG 뭐 이런 얘기는 한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소비 심리와 함께 같이 폭발하는 모습들은 지난 1, 2년 전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는 기대감이 낮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수주 잔고가 80조라고 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죠. 80조는 그냥 지금 현재 수주 잔고고 이제 전장 쪽이 계속 커나 갈수록 수주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수주가 멈춰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계속 들어오고 받은 거를 자동차 출하량이 나오면서 실적에 같이 반영이 되는 거겠죠. 이게 속도가 확인되게 되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은 제가 보기엔 사상 최대 실적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의 LG전자의 동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거를 바라보시면 지금 시총이 16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내년 그러니까 2024년 가게 되면 한 4조, 5조 정도까지 나오는 회사로 봤을 때 저평가죠. 그런 쪽을 바라보시되 또 올랐으니까 이런 얘기 드린다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냥 조정 시의 반응을 보시되 일단 12만 원대는 걸릴 것 같습니다. 12만 원대. 네, 그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전장이 지금은 답이다. 그래서 LG전자에 대해서 12만 원대 가격 전략 제시해 주셨고요. 이거는 이상임 이사님 내문 내에서 합의가 된 내용입니까? 아니, 합의가 된 건 아닌데 네. 둘 다 LG전자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네, 저도 이제 단기적으로는 네. 1차는 네, 12만 원 선. 그럼 길게 보시려는 분들의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잡는 게 좀 무의미한가요? 일단 12만 원 선에서는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때는 그냥 네, 좀 그다음엔 또 이제 2차 목표가 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선에서는 네, 그렇고 이제 중장기로 본다면은 이제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최근 5년 사이에 메타버스 관련 특허 수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출한 게 이제 LG전자입니다. 네, 그리고 뭐 테네시 공장에는 뭐 운반 로봇이 160대를 지금 돌리고 있고 또 이제 LG에서도 초거대 AI 모델 이제 엑사원이 있어요. 그래서 AI 기술 통해서 뭐 산업 현장 공정 고도화를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전장이 가장 중요한데 좀 멀리 본다고 하면은 뭐 메타버스, AI, 로봇 등 네, 참 회사에서도 관심이 많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오늘 SK하이닉스가 지금 4% 거의 이 정도면 급등이잖아요. 상한가죠? 이렇게까지 오늘 반도체주들이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LG전자, SK하이닉스 다 같이 좀 올라주고 있는데 네. 워낙 올 한 해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던 IT 업계인데 지금 바닥에서 올라서고 있다라는 거는 우리는 그럼 6개월, 7개월 뒤에 그 하반기 개선의 기대감에 미리 끌어당기는 거라고 봐야 되죠? 그렇습니다. 개선 기대감이고 개선 기대감이 그냥 나오는 메모리 반도체 뭐 평범한 쪽이면 이렇게 탄력은 안 받을 텐데 네. 지난주에 우리 이 이사님께서 그런 얘기 하셨습니까? 그 HBM3. 네. 네. 이런 새로운 신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들이 작용하면서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그렇죠. AMD부터 엔비디아가 움직인다는 얘기는 같이 AI가 보여주는 미래에 대해서 동참을 할 때 한국은 어딜 것인가라고 하는 최종 목적지도 결국에는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들이겠죠. 그렇죠. 이게 반영이 되는데 좀 조정받을 때 얘기를 해주시면 참 좋은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요. 예, 올라갈 때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론은 좀 사이클 당겨지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들 반영되면서 외국인들의 반응이 거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챗 GPT AI 기술이 결국에는 서버 증설로 이어질 수 있기에 그렇다면은 국내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또 단연 먼저 떠오르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IT주들의 반등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LG전자 좋습니다. 하지만 12만 원대에서의 가격 저항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두 분의 의견 합의가 됐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세 번째 실시간 특징주 만나보시죠. 더디지만 회복 중인 하나투어입니다. 작년 영업 손실이 1,012억 원, 그러니까 적자가 축소됐으나 여행이 재개된 걸 감안해 봤을 때는 좀 더디다라는 평가가 있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 실적 발표 나온 거 보고 원래는 약간 뭐 1,000억대나 뭐 1,012억대나 뭐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이렇게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나갔는데 일본에 가면은 일본의 외국인 입국자 수의 43%가 한국인이래요. 그렇대요. 다 네. 한국말밖에 안 들린대요. 네,
그냥 한국화 뭐 그런 상황들인데 거기다 뭐 동남아 태국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지표 나오기 시작하죠.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기대 대비해선 성과 안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은 본격적으로 실적 턴어라운드 하는데 뭐 6개월 걸린다라고 하는데 계속 강조드린 게 그겁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리오프닝 쪽에서 알고 있는 뭐 여행, 항공 관련된 또 카지노, 면세점 이런 거는 그냥 기대는 큰데 막상 그 사이에 저희가 구조조정하느라고 뭐 증자하거나 여러 가지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시총은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과연 싼 것이냐 이 부분은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반등하게 되면 아마 지금 3월 달부터 좀 빨라진다고 했죠. 중국인들 그 입국 비자에 대해서 이제 코로나19 검사 관련된 부분을 좀 당겨서 좀 빨라지게 되면 본격적으로 중국인들 많이 온다라고 그렇죠. 했을 때 주가가 한번 강하게 움직인다. 그때 팔고 다시 보는 게 좋지 않나. 라는 쪽에서 너무 좀 신선하지 않은 종목들은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긴 좀 어렵다. 무겁습니다. 주가가. 이상입니다. 증권가에서도 그렇더라고. 현재 주가가 업황의 완전 정상화를 가정한 내년 실적을 기준으로 세어봤을 때도 PER이 지금 40배 이상이기 때문에 이건 고평가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수 대표님도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럼 지금 현 구간에서 하나투어의 주가가 뭐 밸류상으로 크게 매력적이지 않다면 그래도 이 대세는 리오프닝이잖아요. 지금 우리 완전 열리고 있고 다들 나가고 들어오고 하고 있잖아요. 이 리오프닝 올해 전략은 어떻게 세우는 게 좋을까요, 이사님? 네, 그 리오프닝 관련된 여러 섹터가 있는데 이제는 리오프닝이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왔고 네. 그 중심에는 실적이 있다. 실적.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대표적인 섹터 중에 하나가 이제 화장품이었는데 그 화장품 빅2가 있죠. 근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주가가 엇갈리고 있는데 이게 실적 때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항공주도 대표적인 섹터인데 리오프닝 관련돼서 근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과는 달리 또 이제 LCC 저가 항공사들은 좀 강한 모습이고 실적 발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14개 분기 만에 흑자 전환이 됐고 또 어제 제주항공이 실적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서는 한 30억 원 흑자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또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주가도 이제 그런 기대감에서 움직여.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섹터 종목군들이 이제는 실적에 따라서 좀 차별화될 수 있겠다라는 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이게 업종 섹터에서 좀 비교해 본다면은 모두 투어가요. 하나 투어 대비돼서 시가총액이 한 40%밖에 안 돼요. 네. 시가총액이 1조 한 4천억이니까요. 비교해 보면. 근데 올해 두 기업의 실적이 유사합니다. 그러면 하나투어가 좀 비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조금 이제 시간은 좀 필요한 구간이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저도 이제 뭐 반등이 나온다고 하면 조금 이제 뭐 매도하고 다시 한번 또 이렇게 가격을 노리면서 트레이딩 관점에서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적 확인이 필요하다. 김민수 대표님 종목 네. 갖고 오셨죠? 맡겨두셨나요? 네. 네.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진짜 찐 수혜를 찾아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게 되면 항공기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 가장 바빠지는 건 공항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한국공항 이게 제일 좋겠다고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네. 또 외국인들 많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세금 환급 받습니다. 글로벌 텍스 프리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 정도 자리에서 끝날 것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더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공항까지 이야기해 주셨고요. 글로벌 텍스프리도 나왔습니다. 두 분과 함께 오늘 세 가지 실시간 특징주 살펴봤어요. 설명 고맙습니다.